여러분은 아직도 언론을 믿습니까? 수많은 오보를 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언론. 오늘 시사직격, 비틀거리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다룹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각 나라별 언론 신뢰도 보면 우리나라가 5년째 연속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언론의 생명이 신뢰인데 신뢰를 잃었다 그러는 거는 언론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제품으로 놓고 보면은 불량 제품입니다. 선정적인 그런 혹은 거짓 왜곡 보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격권을 침해하고 삶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오보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김 기자는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와 관련된 의사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조미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인턴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였습니다. 의사를 지망하거나 현재 그 의사를 하고 계신 분들 3,70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되기 한 일주일, 1,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거는 한 4, 5일 전이고요. 그 이전부터 얘기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 단체 대화방에서 제기된 조민 씨의 인턴 지원설. 입소문이 보태져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 내용과 흡사한 내용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이전에 조선일보가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와서 내가 조국 딸인데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병원에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일부 지역판에 실린 기사. 조민 씨가 만났다는 피부과 과장의 발언까지 따옴표로 인용했지만 기사에는 당사자들의 반론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이 없는 기사는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신문사는 2차 취재원의 증언만 듣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경제 관련 기사에서도 언론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근 1년간의 부동산 기사들을 보면은 이 통계나 또 정보의 팩트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나오는 기사는 90%가 거의 아니었습니다. 5%에서 10% 정도만 진정한 기자분들이 팩트를 체크하고 조사하시고 직접 하는 수준이었고 나머지 90%는 그중에 어느 한 언론사가 던진 거를 그냥 받아쓰기 수준. 받아쓰기 하다 보니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게 상당히 많았죠. 보시면 부동산 기사는 구체적 수치와 통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느 취재원의 통계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기사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던 보도. 하지만 한문도 교수는 통계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동산 124 KB는 공인중개사한테 호가를 물어보는 게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실거래가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공인중개사 의견이 호가가 반영이 돼야 정상적인 좀 수준의 어떤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투명하지가 않아요. 거래가 없다가 단 하나가 거래가 되더라도 그것이 그냥 마치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지수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가 진실을 검증하는 대신 같은 통계를 인용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기자의 편익과 아니면 기사의 어떤 방향성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기사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사실로 다가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100%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취재해보고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서 이 증거들을 국민들한테 내놓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판단은 독자들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게 맞는데 말했다시피 치열한 고민 없이 자기가 예단을 해서 이렇게 던져주려고 그래요. 야, 들어. 이게 사실이야. 근데 보니까 사실도 아니잖아요. 정확성, 공정성, 진실, 정직.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언론. 이런 한국 언론에 대해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It's difficult to trust Korean media. For example, in Korea, there is guaranteed anonymity. So what that means is you do not know who is talking in the article. So what you'll have is, for example, 소식통에 따르면, 업계에 따르면, or 외신에 따르면. But you do not know necessarily who they are talking about. Media do not necessarily follow guidelines, journalism guidelines, or even ethics. 오보는 왜 나오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숫자가 제대로 취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취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자의 취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찬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의 가장 핵심은 언론계 스스로서 해야 됩니다. 예. 가령 미국 같은 예를 보면은 오보를 하면은 그냥 해고예요. 해고를 시킵니까? 예, 해고를 시킵니다. 예.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에 뭘 할 것인가라는 계획에 대한 기사를 뉴스위크에 제시카 콩이라는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트럼프 담당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추수감사절에 트럼프는 뭐 어디 가지도 않고 골프나 치면서 트위터나 날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예. 근데 정작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프간 미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해고됐어요. 이게 작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 철저한 겁니다. 언론사 내부에서는 그렇게 오보에 대해서 중징계, 징계 같은 방식으로서 내부 자정 효과를 갖춰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의 방편으로 필요합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을 개혁하는 마법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일한 수단은 아니겠지만. 유일한 수단도 아니고 다만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81%가 도입을 찬성한다 그랬어요. 국민들은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죠. 81%.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라고 보고 사회적 탄핵이라고 봅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현역 언론인들이여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료 체험 신청하신 투자그룹 팀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네네. 투자가 얼마나 운영 중이세요? 요즘 마침 주식 때는 머리가 하다 1억 5천을 갖고 투자를 했습니다.